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내장 비만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올챙이 배라고 얘기하는 이런 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만도 문제지만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은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장 비만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내장 비만이 많은 분들은요,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체중 감량도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죽을 때까지 골칫거리인 내장 비만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이 많다고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매년 노력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배는 그대로고 허리 사이즈도 줄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히 말하는 복부 비만, 즉 뱃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피하 지방과 내장 비만이죠. 피하 지방과 내장 비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어디든지 잡아서 잡히는 부분이 피하 지방입니다. 배도 잡히죠.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피하 지방이에요. 이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장 비만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잡히지 않는 뱃속 안쪽에 있는 내장 비만인 것이죠. 이 내장 비만은요, 겉으로 만져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챙이 배처럼 배가 볼록하게 나오거나 허리 사이즈를 갖고서 내장 비만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죠. 요즘은 체성분 검사 기계들이 좋아져서 내장 비만을 편리하게 간단하게 검사할 수도 있어요. 이 내장 비만이 왜 위험할까요? 피하 지방은 외모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내장 지방은요, 외모보다는 건강을 위협한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피하 지방은 보기 좀 싫을 뿐이지만 내장 지방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죠. 자, 내장 비만이 증가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죠.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줄어서 고지혈증이 발생을 하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죠.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서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장 비만은요,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서 암 발생을 높이고 여러가지 우리 몸의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체지방이 단지 에너지 저장 창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지방이요, 그냥 에너지 창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혈중으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요,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유발하면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잉 영양을 섭취해서 비만해진 분들은요, 실제 항상 몸 안에 혈중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항상 높다 보니까 쉽게 배고프고,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고 짜증을 내게 되죠. 이런 비만 상태에서는요, 인슐린 수치가 혈중에 높아져 있음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먹는 걸 참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해라, 굶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죠.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내장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요, 잘 갈아낸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맛있죠. 거기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당분의 함량은 높고요, 단백질의 함량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뱃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시고요, 양질의 단백질, 탄수화물은 통곡류 등의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나 채소, 달지 않은 과일 등을 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뱃살을 타파하는 방법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최소 12시간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12대 12, 16대 8 이런 얘기는요, 12시간 굶고 12시간은 식사하자,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식사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할 경우에는요,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변하게 됩니다. 자, 간헐적 단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2시간 금식을 하시게 되면요, 지방의 대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되겠죠. 이미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몸이 돼버립니다. 이때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공복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저는요, 근육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면 간헐적 단식 동안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요, 간헐적 단식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뱃살을 줄이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저에게 오시는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불규칙한 식사로 뱃살이 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일이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식사를 하고 그 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것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데 가장 큰 원칙이 되겠죠. 불규칙한 식사는요,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를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뱃살 타파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운동은요,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는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만약에 근육이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면 공복에 운동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공복 유산소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내장 지방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복에 포도당 수치가 낮아져 있을 때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요,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고강도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뱃살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생활이 지속되면요, 신진대사는 느려지게 마련이고 뱃살은 나오게 마련이죠. 식사 후에도 앉아있거나 누워서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뱃살아 늘어라 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식사 후에는요, 햇빛도 쪼일 겸 기분도 전환할 겸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 걷고요, 가벼운 걷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안 아프시다면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뱃살 줄이기의 원칙은요,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식욕을 촉진시키고 음식을 당기게 만듭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은요, 추위와 굶주림 등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졸이라는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내장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어요. 이는요,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더 닥칠 수도 있는 기아와 추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단짠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게 막 땡기시죠. 이런 칼로리 높은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면요, 내장 지방은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성 폭식은요, 내장 지방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으로 푸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스트레스 때 먹는 것으로 폭식하시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폭식은 내장 비만을 부른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요, 술, 담배 끊기예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독성 물질로 술을 인식을 해서요, 간에서는요, 이 독으로 인식된 술을 빨리 분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를 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간에서 지방 대사를 하는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지방이 내장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잉여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내장에 자꾸 쌓이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술과 함께 드셨던 고칼로리의 안주, 그리고 잉여 열량들이에요. 고스란히 다 지방으로 바뀌게 돼서 술 먹고 잘 때 내장 지방으로 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담배 피시는 것, 흡연도요, 뱃살에 좋지가 않아요. 담배를 피우면요, 식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흡연자는요, 몸의 대사가 손상이 돼서요, 지방이 더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생기신 분이 담배까지 피운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요, 렙틴, 코티졸, 성장 호르몬 등의 식욕 관련 호르몬들이 마구마구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뱃살이 점점점 찌게 되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하루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요, 또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이 부족해지면 그래요? 저는요 잠을 못 자면 살이 빠지던데요. 이것은 급성기에 대한 얘기예요.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요, 식욕이 더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호르몬들이 점점점 많이 나와서 내장 비만이 쌓이게 되죠. 반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게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요, 정상적인 식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뱃살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성장 호르몬이요, 성인한테도 나오는데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충분히 주무셔야 뱃살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세요.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뱃살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지긋지긋한 뱃살, 내장 비만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원칙을 지킨다면요, 뱃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